발표된 여론조사에 네. 이런 망언들이나 부동산 관련된 내로남불이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차 반영될 거고 언제 또 반영되느냐? 연말 연시에 죽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새학기를 맞이해서 3월 달을 이사철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이 좀 다른 나라랑 다른 게 대한민국은 이사철이 정해져 있어요. 다른 나라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3월, 9월에 이사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제일 많이 합니다. 학기가 학기. 바뀌니까. 그러니까 3월, 9월 전에. 근데 2월, 1월에 하는 거죠. 네, 3월에 이사를 하려면 계약을 언제 해야 되냐? 12월, 1월에는 계약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계약하려다가 야 전세가 오른 정도가 아니라 전세가 씨가 말랐네? 그러니까. 우리 월세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살아야 돼? 이게 사람들이 뉴스로 볼 때랑 자기가 직접 몸으로 이제 느낄 때 완전 다르거든요. 그리고 혹여나 집을 팔거나 매각하려는 분들도 매도하려는 분들도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저희 이사를 가려고 집을 좀 살려고 하는데요. 호구조사 당해요. 그렇죠.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저 애 둘이고 뭐 4인 가족입니다. 4인 가족이면 25평에 살면 됩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키우는데 뭘 평수를 넓힌다고 지금 욕망이 드글거려가지고 말이야. 아니 롤을 정해서 해야지. 지금 민원인이고 제가 공무원입니다. 제가 구청 공무원이에요. 아니 어디 지금 4인 가족이 지금 40평에 살라 그래요? 아니 근데 저희 집에 피아노도 놔주고 뭐 이렇게 하려면 좀 좁아가지고 내가 내 돈 벌어서 이사 가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피아노 그거 멜로디언 하면 돼. 접는 거 써. 이렇게 공무원한테 성질내면 여러분 이사 허가를 못 받습니다. 그렇죠. 네, 토지거래 허가가 안 됩니다. 실제로 허가 안 난 사례예요. 이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부동산 하이라이트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 저희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열받은 국민이 온라인에 올린 상담 내역, 문재인 정부 토호제 때 올린 내역을 우리가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지금. 혹시 그거 찾을 수 있으면 그거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봐야 알아. 지금 정말 황당하거든요. 예. 지금 MJW님이 피아노 머리에 이고 살아. 이럴 순 없잖아요. 우리가 네 이럴 순 없잖아요. 네. 예. 진짜 정말 우울하네요. 정말 우울하네요. 이게 사실 그렇잖아. 이게 참 이 정치를 못 해가지고 우리가 타격감이 생기면 그걸로 약간 희열도 느껴져. 도파민이 막 터져. 네. 근데 이거는 막 패고 나서 너무 씁쓸해요. 맞아. 그게 내 삶이니까. 저도 우리 복귀양 의원 말대로라면 서민도 못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민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청자 중에 15억 이상 아파트 구매한 서민분들 있으면 슈퍼챗 좀 사주십시오. 저희는 여기에 출연자, 진행자, 제작진 아무도 서민이 아닙니다. 15억 그러면 2% 시청자만 바라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2%보다는 좀 늘었겠죠. 왜냐면 부동산 예. 가격이 2020년보다는 좀 올랐으니까. 좋은 일이네요. 좋은 그래도 일이야. 뭐 한 상위 5% 아니라고 봐야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사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여론이 언제 바뀔까, 경제 정책을 못했을 때 언제쯤 무너질까,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누가 봐도 이 어떤 정책이 잘못됐고 그게 어떻게 잘못됐을지 보이고 네. 실제로 통계도 나와요. 통계 보고 온 사람이 반응 안 해요. 예를 들면 일자리가 박살났다. 가지고 사람 별로 화 안 나요. 내가 일자리 구하러 갔는데 못 구하면 그때부터 화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소주성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이 부동산으로 결국 사람들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 턴이 와. 지금 이제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2년 단위 혹은 4년 단위로 이제 자기 턴이 오거든요. 자기 턴 왔을 때 정말 화가 많이 날 겁니다. 심지어 난 집 살려고 한 적도 없어. 난 수요도 아니야. 근데 월세가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 있는 걸 느끼면서 야, 내가 25만 원 받으려고 이재명 뽑았더니 매달 내야 되는 월세가 25만 원이 올랐네를 외칠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청자 중에도 아마 서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명도 반응이 나 서민이야 라고 손을 안 듭니다. 여러분 슈퍼챗 보내달라는 건 농담이고요. 그만큼 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서민 되기가 어렵다. 지금 화면에 띄워주셨어요. 네. 저거예요, 저거 정말. 저게 과거 이제 토지 거래 허가일 때 구청 담당자와 민원인 간의 대화 내용이네요. 저거 확대 좀 해주시면 우리 정식으로 저 대본 가지고 연기 한번 해보죠. 그럼 구청 담당자 예, 하시겠어요? 제가 구청하겠습니다. 네. 조금 확대해 주세요. 예. 저 사진 확대가 될까요, PD님? 네, 보시면 근데 우리 서민도 아닌 시청자분들이 혈압 오를지 모릅니다. 아니 안 그래도 여기는 무주택자도 있고 저희 채널엔 서민도 있습니다. 서민 교수님. 예. 네. 내일 오시죠. 예. 근데 서민 교수님도 그 천안 사셔서 예. 재산 기준으로는 서민 되기 힘들 거예요. 네. 예. 구청 담당자입니다, 제가. 네. 따르르랑.
예, 30평대에서 40평대를 왜 옮겨요? 애들이 좀 커가지고 이제 좀 넓게 살려고 하는데 뭐 안 돼요? 식구 몇 명인데요? 4명인데요? 4명이면 30평대로 충분합니다. 근데 좀 넓게 살고 싶어서 이사하려고 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은 20평대에 4명씩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30평대가 좁다고 합니까? 허가 못 내줍니다. 근데 저 민주당 당원입니다. 미리 말씀하시지. 그럼 허가 받을 수 있어요? 예, 여기 방금까지는 네. 도장 들어갔습니다. 네. 예. 민주당 당원부터는 저의 창작이지만 네네. 이게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 부동산 관련해서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이상우 대표님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부동산 상승 하락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분인데 그렇죠. 이분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 했느냐? 수도권의 평양화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는요. 김정은한테 잘 보이고 공산당 서열이 높지 않으면 평양에 못 살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그 민주 갭 투자하거나 민주당 당원이 아니면 서울에 들어오는 게 거의 불가능해질지 모른다라는 세태인 겁니다. 이거를 이 사람 얘기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관, 이상경 차관. 네. 와, 이름부터 상경이야. 예.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실제 거주하는 곳은 또 뭐 서울은 아니더라고요. 예, 뭐 그거 칭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 사람만 갭 투자 허락 받았나 봐요. 민주 갭 투자입니다. 예, 민주 갭 투자야. 김병기도 민주 갭 투자고요. 그렇죠. 송파 살면서 동작에 새 들어 사는 거. 김병기부터 얘기하고 싶어졌다. 김병기한테 우리가 좀 조언을 좀 해주죠. 제가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첩보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내린답니다. 특히 강남 송파 부동산 값이 내린답니다. 내리는 걸 왜 잡고 있습니까? 당장 처분하십시오. 장미 아파트 2개나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기 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부모님 하나 뭐 자기 하나인 것 같은데. 네. 그거 빨리 처분하셔야지 상대적으로 손해를 안 봅니다. 김병기는 반드시 처분해야 돼요. 그거 처분 안 하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진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상경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그 유튜브로 아예 사과 자체를 유튜브로 했더라고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기자회견 이런 게 아니었어요. 유튜브로 그냥 쏜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황당했는데 2분 띡 했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없어. 저는 무슨 고등학생이 담배 피고 걸려가지고 억지 반성문 쓴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그냥 이거라도 해라. 그래야 너 안 잘린다라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만일 이제 채팅을 칠 수 있었으면 우리 그 차관님 협박받고 있으면 왼쪽 눈 깜빡 2번 하세요. 뭐 이런 거 한번 쳐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무슨 뭐 대본 읽는 것처럼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사퇴해야 돼. 사퇴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이거는 좀 외적인 궁금증인데 이상경 차관 저거 가발 아니겠죠? 약간 가발 제가 2가지 느낌이 버전의 나기도 사전을 하고. 봐가지고 네. 그 사진이 AI일 수도 있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참 국민들 열불나게 만든 장본인이고 이게 민주당에서는 한준호 최고위원이 대신 사과를 하질 않나? 그 사과는 대신 사과가 아니라 너 스스로 내려놔라라고 사실 경고한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이창경 이름 헷갈려 열받아가지고 예. 이상경 차관 물러나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과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물러난다는 말은 전혀 없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안 물러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 큰 사고 쳤으면 바로 잘라야 돼요. 근데 왜 안 물러나고 버티는지 아세요? 왜 그렇죠? 여기는 경기도 라인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최고 핵심들이 성남 라인이면 그 다음이 경기도 라인. 야, 이 사람이 작년에 했던 갭 투자 빛나는 갭 투자 하나 있습니다. 와, 백현동에서 33억짜리를 14억 전세 끼고 갭 투자한 갭 거죠, 투자를 그것도. 한 거예요. 네. 그거 지금 호가가 4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벌써 1년 사이에 6억 넘게 뛰었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갭 투자했다 전세 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이번에 신고된 이상경 차관 부부의 예금이 지금 20억이 넘는데요. 알부자예요. 현금이 20억 넘게 있는데 전세 14억을 왜 끼는 거야? 아니 왜 자꾸 부동산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질을 칩니까? 살 집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왜 자꾸 갈아타고 옮겨 타고 뭐 일시적으로 다주택자 내고 막 이런 짓거리 왜 해요 도대체? 근데 이 난리를 만든 이상경 차관이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할 때 예. 경기도 주택 심의 관련된 외부 자문위원이었대요. 야, 이거 산림청장도 약간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김현지나 정진상, 김용 같은 성남 라인만큼은 아니어도 그 다음 순서인 경기도 라인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나가라 마라 난리를 치고 얼굴이 사색이 돼도
안 나가고 버티는 거예요. 다음 주쯤에 이제 박지원이 사과할 것 같아요. 예, 이상경은 물러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김현지한테도 깨갱했잖아요. 김현지도 김현지 똑똑한 사람이 국감 나와라. 나오면 잘할 거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절대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자기 혼자만 변했잖아. 그거는 약간 조인트가 들어간 겁니다. 조인트 까인 겁니다. 눈치 없이 예. 김현지 나온다고 했던 우상호는 지금 실종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드럼통에 들어갔는지 몰라도 우상호가 정무수석이라고 막 인터뷰 엄청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김현지 100% 나온다고 헛소리하다가 야. 그 현지 누나한테 조인트를 까였는지 뭐 재명이 형한테 혼났는지 몰라도 거의 드럼통에 들어가는 것처럼 안 보여요. 온데간데 없어졌어. 그분이 이제 드럼통 뚜껑 딱 열면 여기 왜 캄보디아지? 이렇게 어,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우상호 실종 신고입니다. 우상호 좀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아니 두 사람이 사라졌어요. 우상호뿐만이 아니야. 또 누가 김현지 튀어나오고 난 다음부터 김혜경이 안 보여요. 아 그렇네. 김혜경의 공식 일정이 아예 없습니다. 딱 하나 봤어요. 저 찾아보니까 딱 하나 있었어요. 전국체전. 전국체전 가지고 사실 너무 안 알려가지고 사실 우리가 그 공식 일정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쉬쉬하고 숨어 다니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무튼 희한한 일입니다. 그 사이에 서민 아닌 것 같은 우리 시청자분들 대마지꽃님과 엘스킨 84님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서민이시면 부럽고요. 서민 아니면 더 감사하고요. 네. 아 진짜 부럽다. 예. 아무튼 여러분 이 국감에서 운영위도 앞두고 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출석은 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는 약간 팁을 하나 드리면 예. 막 소리 지르고 정무수석 네가 김현지 나온다며 막 이러는 건 하수고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면 우상호 정무수석 질의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위로해 줄 것 같아요. 마음고생이 많았죠? 김현지 100% 출석한다고 했다가 엄청 까이고 한 2주 방송에도 안 보이던데 시겁하셨죠? 강원도지사 공천도 못 받을까봐 아유 그 마음 다 압니다.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이게 완전 울어도 돼요. 울어도 돼요. 완전 매기는 거잖아. 완전. 그렇지. 아니 우상호도 안 그래도 사실 우상호 같은 사람 정무수석 된 것 자체가 우상호가 그 계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정무수석은 그런 경우죠 보통 이제 중간에서 이제 계파 간의 이제 화합이나 소통이나 이런 거 맡기려고 한 건데 이 사람이 그냥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데 너무 눈치 없게 질러버려가지고 호언장담을 해버려가지고 어쩌겠습니까? 앨리스 킴님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우상호 아들도 자식이라고 하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국회 최민희 딸 결혼한 데서 결혼한대요. 얘네는 무슨 국정감사 기간 동안 축의금 장사를 얼마나 하려는 건지 진짜.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상호도 모르는 결혼일 텐데. 유튜브 보고 알았어요. 그럼요. 이제 우리 방송 우리 슈퍼챗 보고 아는 거예요. 우상호 뭐 슈퍼챗 보고 알았으면 여기다가 좀 쏘세요. 예. 아니 최민희는 그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 언제인지 몰랐다고 했는데 우상호는 그러면 아들 결혼식 알까요? 양자역학 가지고 드립을 치고 싶은데 네. 양자역학을 위험해요. 예. 삐뽀. 너무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난이도가 높아. 예. 아무튼 대단합니다. 참 가지가지합니다, 진짜. 아니, 최민희는 아마도 하여간 그래요. 예. 최민희가 고맙더라고. 그렇게 국회에서 그렇게 눈물도 안 나오는데 집지 않은 연기까지 해가면서 이 좌익이 얼마나 또 위선적인지 보여줘가지고. 근데 그 화풀이를 또 뜬금없이 MBC한테 하대요? 그것도 고맙더라고요. MBC가 친국민의힘 언론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뭐 우리가 MBC 많이 패고 싶었는데 최민희가 패주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뭐 당연히 MBC가 친 국민의힘 언론이면 뭐 나머지 우리 뭐 지금 국민의힘이 모든 매체를 다 석권하고 있네요. 예, 이제 언론 개혁 필요하겠습니다, 진짜. 그냥 다 가져가 그냥.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예. MBC가 이번 주에 김민수 최고위원 스토킹하고 괴롭히다가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랬죠. 오히려 예. 그게 다 실상이 드러나서. 그랬죠. 근데 그게 그렇게 화제가 됐는데 MBC 친 국민의힘 언론이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그러면 친민주당 언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최민희 기준은 많이 높은가 봅니다. 아니면 사실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최민희가 이제 MBC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뭐 축의금 문제라든가 뭐 기타 등등 해서 MBC가 최민희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한두 개 쓴 것 같아요. 거기에 긁힌 거지. 거기에 긁혀가지고 지금 분노를 하는 거야. 근데 하필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직책이 과방위원장이야. 예, 정말 이거는 좀
뭐 하여간 좌익들 대단합니다. 좌익들 대단해요. 예. 말씀드리는 사이에 우리 김영희 님도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김영희 님 이렇게 빨간색 슈퍼챗 보내주신 거 보니까 복귀항이 인정하는, 민주당이 인정하는 서민이신 건 아닐까. 네. 부럽고 감사하다는 말씀. 진짜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근데 있잖아요. 다시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거 정말 하늘이 주신 호재라서 지방선거 질래야 질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신나서 민주당을 막 까다가 딱 돌아서면 너무 씁쓸해져. 그러니까. 일단 나부터도 서민도 못 되는구나 싶고, 우리는 그렇다 치고 지금 자라나는 세대와 20대 30대들 또 애 키우는 이제 청약 점수 높아가지고 40대 50대 청약 한번 해볼까 하는 가장들, 지금은 청약이 당첨돼도 중도금 대출을 40% 막아놔가지고 돈 없으면은 이제 청약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금수저들만 청약할 수 있어요. 심지어 청약할 만한 이제 물건들도 인건비를 너무 많이 올려놔서 소주성으로 인건비 너무 많이 올려놔가지고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예, 분양가가 어지간하면 요즘은 또 분위기가 신축이 워낙 이제 뭔가 좀 인기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대장 아파트랑 거의 뭐 그걸 기준으로 잡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청약을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우리가 도전할 만한 가격대에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우리 청년들 이제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는요 지옥문만 열렸어요.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래서 막 신이 나서 막 민주당 이제 끝났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사도 우리가 석권할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입맛이 너무 씁쓸하고. 그러니까 나도 난데 지금 청년들한테,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솔직히 너무 미안해 죽겠어요. 이제 그 청년들한테 과거에 이런 것도 있었어라고 설명할 만한 게 이런 거죠. 과거 이상경 차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처분을 할 때 그 매수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아이고 제가요 이거 팔고 제가 주인 전세로 살 테니까요. 지금 사시는 분이 편안하게 그 갭 차이만 투자하십시오. 갭 투자로 사십시오라고 자기가 살던 집을 내놓은 거야. 오늘 이상경이요 자기의 그 부분은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아내가 갭 투자한 거 아내 탓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한 거 사과 같지도 않은 내가 알았으면 말렸을 텐데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 논리죠. 오히려 지가 아내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매물 좀 있으니까 네가 가서 한번 해봐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지금 자기가 살던 집을 지금 사는 집일 겁니다 아마 자기가 사는 집을 처분한 방식은 갭 투자를 창조한 거거든요. 그렇죠. 갭 투자 공급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갭 투자를 사는 사람만 문제고 지금 그걸 공급한 사람은 뭐 괜찮은 겁니까? 우파기 우리 기준으로는 둘 다 괜찮아.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괜찮은 시장에서의 거래예요. 근데 이 정부는 그게 악이라며 그걸 없애야 된다며 근절시켜야 된다며 그런 경우에 대출도 안 해준다며 그리고 토지가 지금 토호재가 뭡니까? 갭 투자하겠다는 사람 허가 신청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지금 아예 지금 수요에서 다 이탈시켜 버리겠다는 건데 자기는 아예 그걸 창조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북이님도 아들과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시키기 힘들 것 같다 이런 대화 나누고 있다, 우울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그렇죠. 이번 연말 연초에 이사 처리되면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문재인이요, 저는 역사상 대한민국의 가장 큰 죄를 지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을 폭등시켜놔서 우리나라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때 그게 고착화돼 버렸어요. 맞아요. 결혼해서 집 살 엄두가 안 나니까 결혼은커녕 출산은커녕 연애도 안 하는 분위기가 돼버렸거든요. 남녀 갈등도 문재인 때 이 젠더 갈등, 남녀끼리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맞아요. 예. 근데 여러분 작년과 올해 결혼율과 출산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으면서 올랐습니다. 그거는 뭐냐? 결혼과 출산이라는 것은 야 지금 하자 해서 내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빠르면 1년 최소 2,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요. 윤석열 정부 때 부동산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결혼율과 출산율이 반등한 거예요. 정확히 그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올린 부동산 값이 서울 아파트 값이 3점 몇 %입니다. 이재명 4달 만에 그거 추월했어요. 3.5% 이상으로. 야, 대단한 능력이네요. 그러니까 또 제2의 문재인 시즌2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1년 뒤, 2년 뒤에 출산율과 결혼율을 한번 보세요. 다시 고꾸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죠. 집살 엄두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에요. 그 사이클이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이 시장에 참여하는 그 사이클을 저마다 한 번씩 갖게 될 텐데 이 임기 중에 그럴 때마다 와 내가 정말 잘못 뽑았구나라고 느끼는 일찍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결국 정권은 넘어올 거예요. 이 정권 오래 못 가. 심지어 무슨 미친 짓을 해가지고 개헌을 한다 가정하고 싶지 않지만 한다고 칠게요. 거기에 이재명이 뻔뻔하게 나와서 나 다시 뽑아주세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저는 이 정책 하나만 가지고도 결정타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유스티나님도 제가 알기로는 아까 댓글 보니까 서민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큰 희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다수가 민주당 기준으로는 서민도 못 되는 사람들이지만 고작 98% 힘내서 정권 교체해야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민주당 내분의 씨앗이 이제 심어졌거든요. 네. 이재명과 정청래의 대전이 생각보다 일찍 전면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선 박정희 대통령이 관련 전하는 말씀 30초만 듣고 올 텐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30초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환신골드로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 전집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청래 이재명 사이 안 좋은 건 다 아시죠? 그렇죠. 이재명은 박찬대를 밀었고 정청래는 김어준 손잡고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청래가 아무리 모자라도 한동훈처럼 정치 전응하는 아니기 때문에 대놓고 임기 초에 대통령과 막 각 세우고 싸우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까지 이재명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다 민주당 문제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정청래나 추미애가 국회에서 사고치고 난리치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게 진보 언론의 대부분의 분석이었거든요. 대체로 이제 뭐 사법 개혁이니 뭐 검찰 개혁이니 무슨 개혁이니 하면서 뭐 입법이나 뭐 이런 것들로 깽판을 친 것들, 그걸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의 정말 대단한 어록들, 뭐 이런 것들로 지지율이 많이 빠졌고 실제로 이재명 지지율이 좀 유지되고 있을 때 민주당 지지율만 떨어지고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 슬슬 다르잖아요. 이재명 지지율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핵폭탄은 정청래나 추미애가 터트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터트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연말 연시에 이사철 계약 기간이 오면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하면 이제 얘네가 서로 책임 전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완성됐어요. 그렇죠. 이제 슬슬 눈치 게임 하면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떠넘길까? 지방선거 재보궐에서 우리는 똘똘 뭉쳐서 이 집권 1년 차에 우리가 반 이상 승리를 거두면 장동혁 대표 탄탄대로고 그렇죠. 이재명 바로 무너지고 아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선전하면 대법원장이 이재명 2심 재판 판사들 인사조치해서 재판 재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 흐름입니다. 예, 진짜예요, 요거는. 그렇게 되면 정청래는 이재명 네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방선거 졌다. 이재명은 정청래 네가 당 운영 제대로 못해서 지방선거 졌다. 이 피 튀기는 혈전이 생각보다 일찍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정청래가 밀려납니다. 정청래가 지방선거 책임을 지고 밀려날 수밖에 없어. 2년짜리 지금 당 대표인데 뭐 지금 한 1년 넘게 하고 지금 일단 성적이 안 좋고 그 다음 자기 어떤 테스트가 없어요. 시험대가 없습니다. 총선까지 멀어요. 그런 사람을 계속 당 대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라는 내부 분출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친명계 위주로 그걸 오히려 억제하기 위해서 선제 타격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먼저. 왜냐하면 정청래는 지방선거 이후에 당대표를 한 번 더 하고 싶어 해요. 무조건 그렇게 하고 그래야만 총선까지. 총선 공천권을 자기가 예. 휘두르면서 이거를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의 민주당으로 그렇죠.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친정청래계 요걸 만드는 거죠. 이재명은 지금 어떤 계획을 수립했냐면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안 내보내고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에 돌려보내서
정청래를 견제하는 다음 당대표로 김민석을 만들겠다. 아이고 계획이 다 드러나 버렸네. 그래야만 김민석을 통해서 이재명이 공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야만 퇴임 이후에도 자기를 지켜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와 김민석의 혈전은 예고돼 있는데 여기에 부동산 핵폭탄이라는 이 도화선까지 지금 마련이 된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요게 재밌는 게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걸 잘한 정책이다라고 막 자랑하고 다니지를 못하고 일단 첫 번째로 싹 침묵하고 있죠 지금. 두 번째로 지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 보유세입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도 보유세는 그럼 추진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 또 달라. 진성준은 보유세 해야 된다고 그렇죠. 하고 막 엇박자가 나고. 네. 진성준은 하고 있고 예 뭐라 그러더라. 그래도 보유세를 해가지고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오히려 표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정책들이 전부 다 표만 계산한 정책들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부동산 정책 이거 이렇게 하면 이런 규제면 오히려 집값 오른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도 그걸 밀어붙인 건 집값을 올려서 표를 늘리려고 하는 거야라는 계산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진성준이 그렇게 읽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의 어떤 계산을 그렇게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서로 엇박이 나고 서로 목소리가 약간씩 서로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면서 어마어마하게 내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핵폭탄이 지방선거의 최대 불씨임과 동시에 민주당의 치열한 내전 혈전, 정청래의 한동훈화를 부추기는 그 정청래가 아마 임기 말까지는 내가 한동훈처럼 전응화도 아니고 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조져야지 하고 있다가 이 부동산 폭탄으로 선거 지면 정부 탓을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리고 정부 탓을 안 하면 자기가 날아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청래의 한동훈 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다.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당할 때는 민주당이 한동훈이 설치는 거 보고 아주 그냥 팝콘 먹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장동혁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이기고 나면 정청래가 한동훈 노릇하는 걸 우리가 팝콘 먹으면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사실 참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 2016년도 그렇고 이번에 작년에도 어땠습니까? 서로 다 죽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무너지고 당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정말 얘네들 너무 힘이 세졌는데라고 느끼고 있는 이 순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러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이 저쪽에 약점이 있고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계산이 다 나왔어요. 우리 진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게 희망이 없을 때 정말 싸움도 못하고 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뭐 에너지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지금 가진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어도 막 내일을 생각하면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파들이 좀 그런 희망을 좀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 지방선거와 재보궐에서 부동산 이슈가 다른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쓰나미가 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지켜보고요. 한 사람만 더 언급할게요. 이찬진 금감원장인데 네네. 강남에 집이 두 채예요. 네. 뭐 한 채가 창고용이니 뭐니 말이 많았습니다. 국감에서 질타를 당하니까 한두 달 안에 나머지 한 채를 정리하겠대요. 그 정리가 매매가 아니라 아들한테 증여해주겠다. 아유 그 얘기 안 나왔으면 제가 좀 부탁 좀 하려 그랬는데 저 창고 살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부동산 대책이 효과적이라서 집값이 잡힐 것 같으면 지금 파는 게 정답이잖아요. 팔아야지. 아까 병기한테 지금 조언한 것처럼. 아들한테 증여하려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돼요. 그럼요. 증여세를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 원장부터 아들한테 증여하겠다는 건 자기들 스스로 고백이에요. 이 부동산 규제가 약발에 얼마 안 간다. 결국 또 강남 집값은 폭등할 것이다. 그게 아니면 이걸 아들한테 왜 물려줍니까? 아니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금 서울 내에 자기 주소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소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명이 넘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서울 내에 국회의원 자리가 60개가 넘나요? 아니잖아요.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지금 자기 지역구는 다른데 저기 지방 뭐 호남 뭐 이런데 집 주소는 지금 서울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집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라면서요. 그리고 그 사는 곳이 지금 떨어질 거라는데 왜 안 파냐고. 왜 안 파냐고요. 자기 지역구 가서 사십시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 규제가 약발이 먹힌다고 생각하면 지금이 제일 비싸니까 송파에 그 장미 아파트인가 뭔가 하는 거 팔아야죠. 그러니까 두 채나 있는데. 아이 그 다주택 규제까지 받을 텐데. 아니 그 한 채가 자기 거고 예. 한 채가 부모님 거. 아, 이 소유 구조도 그래요? 네, 저는 네, 이제 네. 저번에 이제 그렇게 나왔길래 그게 이제 이미 증여거나 상속이 됐는 줄 알았어요. 네. 예. 그래서 그 한 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미 보니까 아파트. 그 한 본인 채 재산은 한 채. 예, 네. 그 한 채가 부모님이 80년도부터 산 집이다. 자기도 같이 살았던 그 집이다라는 얘기는 하긴 했었어요. 80년도부터 부모님이랑 산 집은 딴 거고 그리고 거기 살다가 본인이 또 장미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한 거죠. 자기 명의로.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님이랑 살던 집도 한 번 이사를 했어요. 90년대쯤에 다른 동으로 이사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대쯤에 아마 자기 집을 이제 뭐 매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 이제 뭐 쭉 가지고 예, 있었다. 분가를 한 거죠. 라는 예. 건데, 네. 아무튼 강남에 집 가진 사람들이 고위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집을 안 팔고 있는데 누가 집값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럽다 서민이어서. 아, 서민이 되세요? 아니 그들이 아 그들. 예, 네. 그들이 그들은 참 서민이어서 쌍서민. 네. 예. 서민일 수 있죠. 예. 네. 부럽습니다. 대단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 뭐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행동 정확하게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재인 때랑 자꾸 오버랩이 되는 게요. 예. 그때는 김종원 전 민정수석이 강남에 집 두 채였는데 한 채 정리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민정수석을 때려쳐 버렸거든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찬진한테는 한 채 정리하라고 하니까 아들한테 준다. 음. 참 이게.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그렇죠. 예. 우리가 부동산 어떻게 될지 빤히 보이니까 여기에 빨리 목소리 내 가지고 여론 만들어 가지고 정치 구도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 근데 완전히 예. 이 와중에 뜬금없이 한동훈이가 그 네. 경기도 화성 동탄 지역 부동산 가가지고 막 이 보는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 뭐 저희 보궐 나오는 거 있나요? 평택에 이제 보궐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아니 그 이미 그 포함해가지고 평택 포함해가지고 오산도 이야기했었나? 그렇게 자기 이제 뭐 2차 뭐죠? 무슨 민심 도망 투어요? 로드인가요? 네. 예, 도망 투어? 음. 예, 빤스런 투어? 뭐 그거 한다고 경기도를 왜 투어를 해요? 네 집에 머물다가 가고 싶은 동네에 그날 가면 되지 뭘 투어를 합니까? 왜 집을 나와서 그걸 왜 쇼를 해? 혹시 뭐 지금 또 법원에서 부르나요? 법원에서 이거 증인신문 구인장 보냈는데 예. 폐문부제 연속으로 3차례나 불발됐다고 하네요. 예. 다음 달 10일 날 제시도 한다고 하니까 그 민생 투어를 한 열흘 정도 얘기하던데 연장되겠네요. 예, 다음 달 10일까지면. 근데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거제도에서 치킨 배달하고 화성 동탄 이 지역구에서 부동산 가서 이야기 듣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지금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과 맞서 싸우는데 이 언론 기사가 분산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한동훈이 어제 민생 투어를 하겠다고 해서 어제 한 쇼가 뭐냐면 예비 부부입니다. 예비 부부가 동탄에 이제 사는 집을 부동산 따라다니면서 이제 구경 다니는데 거기 같이 낀 거예요. 지는 도곡동 살잖아요. 타워 팰리스. 아니 그것도 간다고들 정말 하죠? 이상한 네. 방식의 전세거든요. 뭐 어떤 정세 담보 자체도 굉장히 그 규모도 좀 석연치 않고 이상한 형태. 그러니까 일단 자산은 그걸 매입해 가지고 살 만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잘 사는 서민이 천민 구경 갔습니까? 그거 왜 네가 알아야 되지? 왜 그걸 구경해야 되지? 자기가 그 뭐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입법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그런 거를 배워야 되는 사람이라면 왜 정치를 하려고 해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좀 하게 자기는 좀 빠지지? 그런 게 다 지금 염장 지르는 거거든요. 배달 아니 그거 한 달이라도 좀 해야지. 그날 하루 체험한 거잖아요. 한동훈의 천민 체험이 역겨워요. 이거는 정말 이 사람 자체가 계급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정말 천하게 사는 거 나도 그 고통 같이 이렇게 나도 나누고 있지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특히 2030들이 싫어하는 게 바로 그런 척척척이에요. 예? 공감도 못하면서 나도 이런 거 할 줄 안다. 내가 친히 너네들 노는데 내려왔노라 이런 거잖아. 그런 정치가 역겨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를 역겨워해서 민주당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2030들이 민주당에 가서 하면 사실 칭찬받을 정치예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부동산 문제에서는 낄끼빠빠해라. 한동훈 좀 끼지 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이 강남 부동산 소유 행태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한동훈 강남에 엄청 비싼 아파트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워 팰리스 소유하고 있고 다른 집에 사는 네, 거죠. 그리고 지금. 타워 팰리스 살잖아요. 예. 타워 팰리스에서 딴 데로 이사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주제에 그 어제 보니까 화성인가 가서 전세 직구하는 신혼부부들이랑 같이 다녔다는데 이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요. 이거 놀리는 거지 정말. 놀리는 거죠.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주제에서는 타워 팰리스 사는 사람은 좀 빠지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니 나도 집 보러 다녀요. 나도 서민인 천민인 척이에요 이제. 서민 아니. 그 사람들이 15억짜리 알아보고 다니진 않았을 거니까 천민인 척. 나도 뭐 갑바 있는 척. 나도 머리털 있는 척. 척 그냥 척 박사님입니다 정말. 예? 전형적인 민주당식 정치죠. 아, DH예요? DH면은 저기도 재개발된 거 아닌가? 그 재개발된 새로운 아파트죠. 그거를 살고 있는 거에 소유하고 있는 거. 뭐 하여간 그런 건 알아보고 얘기할 만한 부분들이고 네. 아무튼 아주 잘 사는 동네에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집안에서도 아주 그냥 저기도 부동산 테크트리가 아주 좋았거든요. 맞아요. 네. 결혼도 하기 전에 아마 등기 쳐가지고. 그래서 그게 사실 어머니한테 불법 증여받은 거 아니냐는 논란이 그 청문회 때 제기가 됐었는데 왜냐하면은 뭐 그 자금의 출처가 상당히 소명이 안 되고 월급으로 샀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액수였는데 아무튼 강남 아파트 구입 당시보다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뛴 걸 하나 소유하고 있고 타워 팰리스 살다가 지금 DH 사는지 어딘지는 몰라도 강남에 비싼 아파트 살 텐데 그런 사람이 부동산 이야기하고 뭐 전세 대란인 신혼부부들 같이 다니고 하는 게 오히려 민주당의 이중 플레이처럼 보인다. 위선적으로 보인다. 끼지 마라라는 겁니다. 최승현님께서 공교롭게도 시간차로 지금 앞부분 보시고 계신가 봐요. 네. 가발 맞다고. 예. 그 이상경 아마도 차관. 네.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는 저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이론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죠. 예. 클리포토님도 슈퍼챗 감사하고요. 박규민님 환신골드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님이 존경해서 이 전집도 잘 배송되도록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기도를 투어를 해야 될 정도라면 경기도 저는 그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그 기흥이 동탄 바로 붙어 있어요. 네. 그 나는 지금 서울 투어 왔다 이 새끼야. 매일 서울 투어 온다. 여행 옵니다 여행길입니까 그게? 예? 출퇴근길이에요. 경기도 오면은 출퇴근길이에요 이게. 근데 무슨 투어를 하고 있어요. 그냥 집에 자다가 그냥 필요할 때만 내려오면 되지. 예? 그 집에 계속 계세요. 폐문부제하지 말고. 이 폐문부제라는 것도요. 법원 서류를 집배원분이 등기로 가져와요. 근데 그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왔다 갔습니다라고 스티커를 붙여요. 그렇죠. 등기나 법원 서류는. 그러면 거기에 집배원분 개인 전화번호도 있어요. 네네. 그럼 받으려면 전화해서 그렇죠. 저 언제 됩니다 하거나 아니면 제가 예. 집에 도저히 못 가면 우체국에 맡겨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럴 그게 수 있어요. 수령이 돼요. 네네. 근데 3회 연속 폐문부제라는 건 나 지금 증인신문 가기 싫어 도망갈 거야 라는 본인의 아주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런 비굴한 민생 투어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 거제도 가니까 좀 힘들었나 봐. 집에서 멀리 떨어지니까 힘들었나 봐. 적당히 가까이에 이제 도심지에서 그냥 투어하는 척 쇼를 하려고 지금 경기도 남부로 그냥 예. 아이 내 거주지 근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싫어요. 예. 10km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